시청자 여러분은 누구나 연금저축이나 IRP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연금저축과 IRP에 넣으면 안 되는 돈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절대 돈 넣으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세 3인방 또는 절세 3총사라고 불리는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 계좌죠. 한국인이라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절세 상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품이 아니라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 금융상품만을 이용할 수 있는 증권계좌입니다. 이 세 가지 절세 계좌는 각각 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덥석 절세부터 챙겼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초년생과 중년 부장님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그동안 납부했었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다, 세액공제다, 복잡한 세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직장인이 현명한 직장인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 용도가 절세 용도는 맞지만 우선적인 용도는 저축이 아닌 20, 30년 후에 써야 하는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당장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시 연금저축과 IRP는 불입한 후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그냥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IRP 합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받는 금액으로는 148만 원 5천만 원 돌려받게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5년을 불입하면 무려 742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까 안 하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과 IRP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려면 5년 동안 세액공제 받던 742만 원뿐 아니라 세액공제 받지 못했던 수익액까지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2030 젊은 직장인들 중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먼 미래의 노후 준비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젊은 직장인들은 앞으로 목돈 들어갈 재무적 목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금 또는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들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해결해야만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여러 용도의 저축자금으로 분배를 해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우선순위가 전세금 또는 주택자금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100만원, 200만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신이 가진 저축금액을 모두 동원하고 모자라면 대출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장 입주를 하기 위해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건 노후자금이야. 55세까지 손대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연말정산 절세만을 보고 무작정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했다가는 손해를 보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받은 거 뺏기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더 큰 손해를 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0, 30대 직장인들은 재무적 목표 순위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도 꼭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연말정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연봉이 7천만 원인 40대 나부장이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13.2%입니다. 연봉 5,500 이하보다 좀 줄어들죠. 이 나부장님이 연말정산 최대 받고자 900만 원을 불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900만 원에 대해 3% 운용수익도 생겼습니다. 돌려받은 세금은 118만 8천 원입니다. 900만 원에 대해서 3% 수익은 27만 원도 생겼습니다. 돌려받은 세금 118만 8천 원과 수익 27만 원을 합치면 145만 8천 원을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부장이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탈 경우에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5.5%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51만 원을 내더라도 95만 원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나부장이 55세가 되기 전에 주택자금 등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인
153만 원 정도를 토해내야 합니다. 절세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연금 순이시보다 상대적으로 102만 원을 손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900만 원 1년 납입 시효 시뮬레이션이고 10년 또는 20년 납입한 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토해내는 금액은 몇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액공제가 탐이 나더라도 재무계획상 목돈을 써야 하는 돈은 절대 연금저축과 IRP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55세 이후 수령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16.5% 기타 속세를 두들겨 맞게 됩니다. 심지어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수익까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꼭 55세 이후 10년을 나누어서 찾는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가정하에 혈세가 완성되는 계좌입니다. 그럼 55세까지 저축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2030 직장인은 연금저축과 IRP 대신 어디에 저축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예금과 주식, 채권 등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이 ISA 계좌에 예금을 하게 되면 수익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익이나 이자 소득이 4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9.9% 분리과세로 저금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30 직장인이 주택 마련이나 혹은 결혼 자금과 같은 이런 중장기 자금은 IS 계좌를 활용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ISA 계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비과세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 이 3년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 계좌에 이체하게 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지 않아도 자금 사정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준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할 수 있는 불입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살아 있습니다. 2030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IS 계좌를 저축과 연금준비 시 더욱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의 금융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ISA 계좌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채테크가 곧 재테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우선적인 용도는 연금이 되어야 하지 세액공제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연금소득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개인연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에 속하지는 않는데 퇴직연금은 퇴직 시 IRP로 강제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최대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이 이 1,500만 원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포함된다면 1,500만 원이 넘어 수령하게 되고 세금이 대폭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수령 한도 금액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네 가지 금액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못한 돈, 세액공제 받은 돈, 퇴직재원, 이 세 가지 돈이 발생시킨 수익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도 인출 시 기타 수수료를 물지 않고 인출이 가능한 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돈과 퇴직재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돈은 당연히 혜택받은 세금이 없으니까 무료할 페널티 세금도 없겠죠. 퇴직재원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IS 계좌에서 연금저축과 IRP로 이전된 돈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시면 IS 계좌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상호간 합칠 수가 있는데 굳이 합치면 나중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합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 IS 계좌의 활용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